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재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맞아서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한 공중위생의 리스크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보를 실은 리얼타임 지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발병 지역, 환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치유된 환자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웹 GIS 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확대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GIS 기술을 인터넷과 접목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여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시의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는 바이러스 자체의 강력한 전염 능력 외에도 중국 정부의 대처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78년 미국 대학의 몇 명의 연구자들은 리스크 인식에 대한 논문의 서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할까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해야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을 하게 될까요? 리스크 인식의 인식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여러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검색이 되죠. 한국어로 인식과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인지, 인식, 지각, 판별, 분별, 판단, 감각, 센스, 감지 등등이 있음을 새삼 알게 됩니다. 이 중에서 리스크 인식을 영문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perception 혹은 cognition을 쓰는데요. cognitive라는 인지, 인식의 단계는 두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눈으로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것을 지각 단계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인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본능적으로 사물을 보고 알아채는 것을 지각, 즉 perception이라고 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위험의 심각성과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고 이는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관과 과거 겪었던 기억 등에 의해서 다르게 판단되어 다른 결과를 도출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리스크의 종류라고 하여도 대응 방법과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재적인 바이러스 감염자의 행동이 감염의 확산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중국의 춘절을 맞아 프랑스로 날아간 감기 증세를 가진 여행자가 해열제로 열을 내려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해열제 사용을 꿀팁처럼 공유하고 실제로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경고망동을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 개인의 행동의 인지 레벨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무지에 의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러니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지난 메르스 때 슈퍼 전파자의 고뇌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2003년에 사스를 통한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학습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공공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나 개인의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공중위생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이루어졌을 거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에 대한 도덕적 윤리관과 책임감의 향상 또는 확립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프랑스로 날아간 이 여행자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한에서 토론토로의 직항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의 발생이 낙관적이었는데도 토론토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중국 남방항공 CZ311편으로 1월 21일 우한을 출발해서 광저우를 거쳐서 22일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CBC 기사에 인용된 이 환자의 아내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비행기에서는 증세가 미약했고 착륙 시에도 인플루엔자와 같은 강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귀가를 한 후 스스로를 격리시켰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의식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 어디를 다녔는지,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의 관련 정보, 귀가까지의 경로, 누가 접촉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자 가족을 시켜 911로 연락을 하여 1월 23일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우한 바이러스 감염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확진 환자의 행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사스 때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스스로를 격리시켰으며 가족 간의 감염 기회 또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의식을 잃을 것을 대비해서 그간의 이동 경로와 접촉한 사람 등등에 대한 정보는 공중위생기관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되돌아가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감기 증상이 있었음에도 프랑스 당국의 보고는커녕 해열제 사용을 꿀팁인 마냥 공유하고 프랑스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거리낌 없이 한 이들 여행자의 행동은 단순한 무지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요? 한 명의 개인이 가진 리스크 인식의 레벨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개인이 어떠한 전문 집단 소속 구성원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책임자라면? 이번 사태가 우한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소의 피실험 동물이 근처의 시장에서 판매되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이름으로 인재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종의 산업재해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인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퍼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 지역을 차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이오 해저드라고 쓰여진 이 마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반대쪽 이웃나라로부터의 위협도 현재 함께 공존합니다. 이 마크로 이미 아시다시피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의 위협이지요. 한국은 이들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인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제는 각 개인의 리스크 인식을 향상시켜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리스크 경감에 더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표에 설명하는 정도의 작은 행위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위생용품을 사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와 고글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 창궐이 보통 겨울에만이 발생하는 이유로 우리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실내에 모인다는 점 이외에도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것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실내의 습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음식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지요. 햇빛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외부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니 이럴 때는 바깥 출입보다는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리스크 인식 레벨이 향상되면 각 가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를 지키는 길을 열어주어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